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국제회의의 의사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할 국립경상대학교 박재영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국제회의의 의사규칙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 유엔 총회의 의사규칙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제기구가 유엔 총회의 의사규칙을 가져다 쓴다고 할까요? 거의 같은 의사규칙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낙 의사규칙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다 포함할 수는 없고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의사규칙을 한정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의사규칙 이해를 위한 기본사항으로서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것은 국제회의가 크게는 공식회의와 비공식 회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식 회의는 말 그대로 공식적인 회의이기 때문에 의사규칙이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요. 비공식 회의는 말 그대로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의사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의사규칙이 전혀 작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죠. 또 하나 큰 차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의제를 가지고 국제회의를 했었을 때 총 시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하기에 소요되는 시간. 그 중에서 약 95%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단 5%만이 공식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회의에서 결정할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국제회의가 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결정할 문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차적 문제고 또 하나는 실질적 문제인데 절차적 문제는 말 그대로 절차에 관한 문제죠. 예를 들어서 30분 정도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속개합시다. 이런 주장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절차적 문제고요. 실질적 문제는 말 그대로 절차가 아닌 실체가 있는 어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의안과 어떤 수정안들의 내용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대북 핵 제재 같은 문제가 지금 유엔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를 좀 더 강화합시다. 혹은 완화합시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은 유엔에서 다루는 실질적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이 절차적 문제와 실질적 문제에 대해서 안을 낼 것 아닙니까? 대표단들이. 그랬을 적에 용어를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안을 낸다. 뭐 30분 정해합시다라고 안을 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럴 때는 동사를 영어로 하자면은 move라는 동사를 씁니다. 움직이다 이런 뜻인데 회의 용어로서는 그 절차적 문제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move라는 말은 보통 발의하다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건 실질적 문제인데 실질적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떤 실제 내용, 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자 혹은 강화하자 이런 문제인데 이런 안을 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어로는 propose라는 말을 써요. 그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제안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절차적 문제는 발의하다, 또 실질적 문제는 제안하다 이런 동사를 쓰는 게 적합한데 유엔에 있어서도 실제는 이렇게 발의하다, 제안하다를 이렇게 섞어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차적 문제를 뭐 발의하다, 실질적 문제를 발의하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절차적 문제를 제안하다 또 실질적 문제를 제안하다 이렇게 통일해서 쓰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 강의에서는 절차적 문제는 발의하다, 실질적 문제는 제안하다 이제 이렇게 해서 구별해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차적 문제를 토론을 통해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자, 절차적 문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절차적 문제의 두 종류가 뭐냐면은 회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절차적 문제가 있고요. 또 회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쉬었다 하자, 정회하자, 그리고 나서 속개한다. 이거는 회의 결과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또 회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의 예를 들자면은 토론을 종료합시다.
이런 제안이거든요. 이 제안은 왜 회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냐면은 토론을 종료하자는 건 이제 그만 토론하고 그냥 의사결정에 들어가자는 얘기예요. 이러한 주장을 하는 국가는 뭡니까? 지금 토론을 끝마치고 표결을 통한 의사결정에 들어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다수자다. 이제 이런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그 소수파 국가들은 토론을 더해서 설득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종료하자는 것은 이제 토론을 마치고 의사결정에 들어가자, 투표를 하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회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경우에는 정회를 하자, 휴회를 하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냥 의사결정에 들어가 버리는데, 회의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절차 발의 경우, 아까 토론의 종료 같은 게 대표적인 거죠. 이럴 경우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한 다음에 그 절차 발의를 채택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상당히 토론을 벌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어떤 것들이 토론을 허용하는 절차 발의고 어떤 절차 발의가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지, 요것들을 구별을 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은 참여하고 투표한 국가의 과반일 경우입니다. 과반이 찬성을 했었을 때 참여해서 투표한 국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질적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살펴볼 차례죠. 실질적 문제에 대한 제안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수정안에 대한 제안입니다. 누구는 뭐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 있고요. 어느 국가대표단은 수정안을 낼 수가 있겠죠. 그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수정안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결의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은 한도 내에서의 변경이라는 거죠. 수정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무슨 회의를 하면서 뭘 하자 이랬는데 하지 말자 이런 의견이 나왔을 때 이건 또 다른 결의안이지 수정안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학여행을 뭐 제주도로 가자 이랬는데 제주도는 멀고 비용이 들어가니까 딴 곳으로 가자, 이런 건 수정안이지만은 우리가 수학여행 자체를 가지 말자, 이거는 또 다른 결의안인 것이죠. 그래서 수정안이라는 것은 결의안의 본질적인 내용을 지켜주는 가운데에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혹은 다른 말로 대체하거나 혹은 새로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안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절차적 문제를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살펴봤듯이, 실질적 문제도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참여하여 투표한 국가의 과반일 경우 통과가 된다. 과반이라는 것은 뭡니까? 2분의 1 이상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의사결정 방식과 효력을 살펴볼 건데, 의사결정 방식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표결을 통해서 하는 의사결정이죠. 표결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만장일치제도 있고요. 단순 다수결이라서 2분의 1 이상이 찬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특별 다수결도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제 표결에 의해서, 표결은 투표라는 것이랑 같은 말입니다. 투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투표 없이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좀 상소할지도 몰라요. 표결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게 뭐냐? 이게 바로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을 만장일치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그 신문 기자들도, 전문 기자들도 이런 착각을 하는데, 만장일치는 표결을 통해서 모든 국가가 찬성표를 던진 경우고요. 합의라는 것은 뭐냐면 아예 표결 자체를 안 하고 그냥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했을 때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합의로 통과한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 유엔 총회에 있어서는
의사결정의 약 75%가 합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약 25% 정도만이 표결에 의해서, 즉 투표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많이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방식도 중요하죠. 의사결정의 효력이거든요. 여러분들 놀라실지 모르지만은 유엔 총회에서 내리는 결정은요, 법적 강제력이 없어요. 다 뭐냐면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의미는 갖고 있지만은 유엔 총회가 만들어낸 결의문 이런 것들은 그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단순한 권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엔을 전체를 포괄해 봤었을 때 모든 기관이 다 권고에 불과한 법적 효력이 없는 그 결과물만 내느냐, 그건 아니죠. 안보리가 내는 결의문 같은 것들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엔에서 유일하게 법적 강제력을 가진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안전보장이사회다. 이렇게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주요 의사규칙 부분으로 들어갈 겁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게 정족수라는 것이죠. 정족수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뭐 쪽수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쪽수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 정족수 할 때 그 족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개회 정족수가 있고 하나는 의결 정족수가 있습니다. 개회 정족수는 그 숫자를 채워야만이 개회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결 정족수는 뭐냐면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에서도 개회 정족수는 보시면은 본회의나 위원회가 다르거든요. 회원국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했었을 적에 본회의가 개회가 되고 4분의 1 이상이 있었을 때 위원회가 개회가 되거든요. 근데 의결 정족수는 본회의나 위원회나 구별 없이 회원국의 반 이상이 참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훨씬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재미나는 현상은 뭐냐면은 유엔에서 개회는 됐지만은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계속 토론만 하는 회의들이 있다금 있어요. 그러면 의사결정은 못 하는 거죠. 토론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정한 숫자가 채워져야 의사결정의 어떤 정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사규칙을 살펴볼 텐데요. 가결 필요표수라고 얘기를 해요. 가결.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표의 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아까 언급을 했었는데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의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참석하여 투표한 국가라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회의에 참석해서 투표한 국가거든요. 투표한 국가라는 것은 표를 던진 국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성표를 던지거나 반대표를 던진 국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권한 국가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현재 193개국인데 우리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190국이 기권을 했고 찬성이 2이고 반대가 하나다. 이래 놓으면요. 기권은 빼버리잖아요. 그러면 참석해서 투표한 국가는 3국가예요. 찬성을 2 했고 반대를 1 했잖아요. 그러면은 참석해서 투표한 국가는 3국가인데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2국가가 찬성을 했으니까 통과가 되는 거죠. 3분의 2의 찬성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 숙지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엔의 총회가 갖고 있는 의사규칙에서 특이한 거는 발언자 명부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발언자 명부를 미리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들이 발언자 명부를 회의장 내에 갖다 놓으면요. 나는 3번째 발언을 하겠다, 4번째 하겠다, 첫 번째 하겠다, 자기가 갖다 쓰거든요. 대표단들이. 그러면은 그 명단을 의장이 자기 회의 진행하는 단상으로 가져가서 그 순서대로 발언을 하게 해요. 이 이유는 뭐냐면은 발언자 명부 없이 발언을 하게 되면은 193개국이 서로 한다고 손을 들어볼 경우를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어느 국가한테 발언권을 줘야 될지 또 어느 국가를 편애야 한다는 비판을 들을 수도 있고 그래서 공식 회의에서는 발언자 명부를 사전에 작성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발언을 하게 한다. 그래서 공식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토론이 일어나지를 않죠. 왜냐하면은 어떤 국가가 발언을 하면은 어떤 국가가 바로 그 발언에 대해서 되받아치거나 반대 의견을 표력하면서 토론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 발언을 하고 싶어도 이 국가가 발언자 명부의 저 뒤에 있다면은 그 순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언자 명부는 일종의 어떤 그 회의의 혼란을 방지하고 막 서로 그 비판과 적대적인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오가는 것을 통해서 회의가 난잡하게 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이 발언자 명부라는 것은 공식 회의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제 비공식 회의에서는 발언자의 명부 없이 그때그때 발언을 희망하는 국가에 그 명패를 들게 해서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언의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발언의 시간과 횟수를 제한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대표단도 발언을 제한하자는 어떤 절차 발의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장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발언의 제한은 토론을 허용하는 되게 중요한 절차 발의거든요. 그래서 찬성 측의 두 개 국가와 반대 측의 두 개국의 토론을 허용한 다음에 의사결정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론권이라는 게 있어요. 반론권. 이것도 국제회의에서 되게 중요한 그 의사 규칙 중에 하나죠. 이것은 일명 반박 발언권 혹은 답변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국가의 발언 자체가 사실과는 다른 왜곡된 발언을 한다든가 어떤 특정 국가의 국가 원수나 국가 자체를 모독하는 발언을 한다든가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부여하는 의사규칙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의사규칙은요. 여러분들 아마 그 되게 익숙한 의사규칙이죠. 회의의 잠정죽지는 이제 영어 자체를 그대로 번역한 건데 우리가 흔하게 이건 정회라는 말을 씁니다. 정회. 지금 오전에 회의를 10시에서 12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그냥 10시 반쯤에 긴급한 그룹 간의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30분간 정해야 합시다. 이제 이럴 경우에 하는 절차 발의죠. 그 다음에 이제 회의의 연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귀에 익숙한 휴회라는 말이에요. 이 휴회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그 정회는 오전 회의를 하다가 도중에 잠시 쉬다 오전 회의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휴회 같은 건 오전 회의를 하다가 휴회를 하자 하면요. 그 오전 회의 하고 있던 회의는 그냥 종료가 되고 예정된 회의로 가는 거예요. 오후 회의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회와 휴회를 여러분들 좀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의 연기라는 거, 이거는 디베이트, 즉 토론을 이제 연기하는 거거든요. 뒤로 미루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어떤 의제에 대해서 막 논의하고 있거나 또 어떤 결의안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토론을 그냥 연기해 버리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다른 의제를 논하자, 다른 결의안을 논하자, 그리고 지금 하던 거는 나중에 다시 하자,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도 회의의 결과에 되게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토론의 결과,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걸 다 미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찬성 측 두 개국과 반대 측 두 개국의 토론을 허용한 다음에 토론의 연기 발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의 종료라는 것이 있어요. 이 토론의 종료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이것은 토론이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의사결정에 들어가자는 강력한 그 토론을 지배하고 있는 다수 국가들의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료를 발휘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어떤 의사결정에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론을 허용하는 절차 발의입니다. 반대측 두 개 국가의 토론을 허용한 다음에 토론의 종료 절차 발의를 수용할 것이 말일 것인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안의 재심의라는 이제 의사규칙이 있어요. 근데 이 의사규칙은 이미 통과됐거나 통과되지 않은 결의안이나 수정안을 다시 심의하자는 발이에요. 이거는 통과시킨 국가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통과되지 못한 결의안이 있는데 이걸 다시 심의하자, 이 얘기는 통과시키는데 반대한 이 국가들을 되게 그 당혹시키는 의사규칙이겠죠. 그래서 이때는 되게 중요한 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래서 반대측 2개국의 어떤 토론을 허용한 다음에 제안의 재심의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석해서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2분의 1 이상이었잖아요. 그만큼 이미 다 끝내버린 의사결정을 뒤집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결 필요표수가 참석해서 투표한 국가의 3분의 2 이상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절차 문제에 대한 발의를 하고 그 실질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걸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절차 발의를 했는데 이 절차 발의에 대해서 수정안이 있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수정이 이미 됐으면 안 되는 것이죠. 또 결의안에 대해서도 수정안이 나와 버리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이 제한되기 전이어야 되는 거죠. 또 수정안의 경우는 재수정안이 제한되기 전이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의사규칙 위반 지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주 강력한 것이죠. 의사규칙 중에서 포인트 오브 오더라고 우리가 영어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의장이나 어떤 국가의 대표단이 의사규칙을 위반했을 때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것도 이제 절차 발의거든요. 절차 문제에 대한 발의인데 다른 절차 발의들은 어떤 국가가 발언을 하고 있었을 적에 할 수가 없어요. 도중에 그 국가의 발언이 다 끝난 다음에서야 뭐 정회하자 휴회하자 이런 발의를 할 수 있는데 의사규칙 위반 지적은 누가 발언하고 있었을 적에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절차 발의죠. 왜냐면요. 지금 의사규칙을 위반하고 있는데 다 끝난 다음에 지적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 위반하고 있는 행위 자체를 저지해야 되니까 다른 국가의 발언이 있어도 그 도중에 제기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절차적 문제의 발의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설명도 상당히 긴 설명인데 요약을 해서 하면은 여러분들 회의를 정회하자는 게 먼저, 그 다음에 휴회하자는 게 두 번째, 토론에 연기하자는 게 세 번째, 그 다음에 토론을 종료하자는 게 네 번째.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누가 절차 발의로서 토론을 종료하자는 절차 발의를 했어요. 근데 어느 국가가 손을 들더니 아니다. 토론을 연기하자. 이런 발의를 두 번째로 했어요. 근데 또 세 번째 어떤 국가가 아니다. 토론의 연기가 아니라 회의의 연기 자체를 하자. 휴회를 하자. 또 어떤 국가가 아니다. 회의의 잠정 중지, 다시 말해서 정회를 하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절차 발의를 했다 해도 순서에 관계없이 가장 나중에 한 정회하자라는 것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하자는 게 부결이 되면은 휴회하자는 걸로 이렇게 옮겨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보면 회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부터 의사결정에 들어간다. 그래서 절차 발의가 제기된 순서와 관계없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정회 먼저 결정하고 그것이 채택이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다 폐기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것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표 설명이라는 제도를 국제회의는 가지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부분인데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적에 그 채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나 채택한 다음에 자기가 한 투표, 자기가 할 투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 전, 투표 설명, 투표 후, 투표 설명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투표 전, 투표 설명은 어떤 의미냐면은 저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투표 설명은 저희 국가 대표단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거죠. 이것이 국제회의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할 투표나 한 투표에 대해서 설명할 기회를 준다는 의사규칙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결의안이나 수정안의 제출 시한도 되게 중요한 의사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원칙은 하루 전날에 하게 돼 있어요. 제출을. 그래야 다른 국가들이 결의안의 내용에 다 검토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제적으로 그 다음 날 토론을 했을 때 반대 의견을 낼 어떤 여유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제에 있어서 유엔 회의를 제가 자주 가보면은 수정안 같은 것은 즉석에서도 구두로 제출되기도 한다. 그래서 예외는 있다. 그러나 원칙이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복수의 결의안이 제안됐었을 때 결의안이 2개가 올라오는 경우, 3개가 올라오는 경우가 있죠. 그랬을 적에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서 채택 여부를 결정을 한다. 그래서 먼저 결의안이 제출된 것이 먼저 채택 절차를 밟게 돼서 이 경합하는 결의안일 경우에 먼저 채택이 되면은 나중 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폐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수정안도 우리가 복수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수정안, 어떤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 수정안이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결의안의 경우는 제출된 순서에 따라서 먼저 한 게 채택 절차를 먼저 밟는다고 그랬잖아요. 수정안의 경우는 아닙니다. 그 제출된 어떤 순서에 전혀 관계없이 원 결의안의 내용으로부터 이탈의 정도가 심한 걸 먼저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의 제재를 30일 동안 연장하자 그랬는데 어떤 수정안은 40일 하자, 어떤 수정안은 50일 하자 이러잖아요. 그러면 50일 하자는 게 나중에 제안된 수정안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먼저 합니다. 왜? 30일부터 40일, 50일 중에서 50일이 더 거리가 멀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결의안과 수정안의 분리투표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의안이 만들어지고 수정안이 만들어지면 이 전체에 대해서 채택할 건지 말 것인지 표를 던지거나 뭐 합의로 채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국가는 이 결의안이나 수정안을 쪼개서 뭐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전반부, 후반부 해가지고 따로따로 표결을 하자는 그런 의견을 내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의 분리투표하지 않은 게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따로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반부에 부분이 분리투표를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다 없어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결의안이나 수정안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심각한 어떤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낸 결의안이나 수정안이기 때문에 이 분리투표를 통해 가지고 부분적인 채택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일부 국가가 이렇게 쪼개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나는 반대 의견을 전반부에 피력했다. 뭐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은 국가들이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중요한 의사규칙이 있는데요. 이거는 유엔 총회의 의사규칙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의사규칙이 아니고 관례상 쭉 인정되어 온 의사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엔 총회 의사규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봐도 이 부분은 없어요. 이건 관례상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불처리 발의다. 그러면 영어로 no action motion이라고 그러는데 처리를 하지 말자는 것이죠. 이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은 결의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토론도 막 하고 그랬거든요. 수정안이 나와서 토론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국가가 뜬금없이 처리하지 말자 이거 발의를 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황당한 절차 발의인 거죠.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요. 그냥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지껏 결의안이 상정되고 토론하고 이런 게 그냥 다 무의로 끝쳐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냉전 시대는 종종 있어 왔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권위원회 시절이거든요. 지금 인권이사회로 바뀌었지만은 인권위원회에서 미국이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채택 절차에 임박했었을 때 중국이 많은 국가들, 이 개도국들을 많이 포섭을 해가지고 어느 국가가 총대를 메고서 중국의 인권을 비난하는 미국이 주도한 결의안을 불처리하자라는 절차 발의를 해요. 그러면 사전에 많은 국가들을 포섭을 해서 수적 우위를 확보한 그룹들이 집단적으로 불처리 발의를 받아들여 가지고 무위로 끝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불처리 발의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수정안이나 결의안이 있었을 때 원천 무효로 만드는 의사규칙으로 되게 강력한 의사규칙이죠. 이상으로 의사규칙의 중요한 부분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의사규칙입니다.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얼마나 숙지하고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하느냐 이것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외교관이나 민간인들이 지켜야 될 상당히 중요한 원칙인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 예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경청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